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비겁하게 물러서 있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고.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떳떳한 시민으로 대접받고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망.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한 달 더 돼서 바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지난 일주일 대한민국의 낮과 밤은 추모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슬픔 속의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조문했고, 지난 금요일 연결식에는 바보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 일주일을 담았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 한 마지막 날. 손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V자를 그리다가 조용히 할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시신을 모신 연구차가 연결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 헌화를 하고 평안하시도록. 사람들은 한평생 원칙과 양심에 충실했던 고인의 생을 회고하며 그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짙은 회한을 토로합니다.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날벼락 같은 서거 소식. 국화꽃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영정사진에 사람들은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분향소 주변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담은 글들이 하나하나 모여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고향에 돌아와 기분이 좋다던 탄성은 1년여 만에 추모객들의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노무현이 뛰어놀았을 봉하마을의 논길. 밀짚 모자를 쓰고 내달렸던 시골길은 끝없는 추모의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장대비.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떼약볕도 바보 대통령과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싶어, 일단 첫째 저희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니까 예, 마음이 참 좋아요. 일단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도 편하고, 예, 일단은 힘든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등에 막 땀도 나고 하기는 하는데, 예, 뭐 마음은 힘들지는 않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지지와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 지지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뭐 평소에 너무 솔직하시고 또 뭐 거짓말 못 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경상도 남자들 원래 그렇잖아요. 뭐 꾸미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거에 저는 솔직히 많이 감동도 많이 받고 이래 했는데.
개구쟁이 어린 시절에 노무현을 기억했던 봉화산. 이런데 이제 고무신 신고 이런데 오르날 올라다니는. 예? 이제는 그를 삼킨 다른 모습으로 바보 노무현을 영원히 품에 안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파른 벼랑 끝에서 느꼈을 그의 절박함은 추모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겁나네요. 바위가 텔레비 보는 거하고 보기가 옷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높으네요. 높아. 사람들의 비통한 마음을 담은 노란 깃발은 해가 지면 자신을 태우는 촛불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광장 노제가 시작됩니다. 사상 최대의 추모 인파를 가능하게 한 건 고인의 소탈함과 평범함. 퇴임 후에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 평범해서 더욱 특별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손녀와 함께 마을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녕하세요. 동네 가게에서의 대화는 여느 할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를 손이 차고서 어떡하지? 그럼 언제 가자니 천천히 놀다 오나요? 왜요? 그거 물고 자석에 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면 되잖아요. 이걸 주머니에 넣어서 간다고? 네. 논두렁 막걸리 한 잔은 기본. 마을 청소를 위해 손수 삽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산행 중에 드러난 발가락 양말. 어린아이처럼 산등성이 풀밭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쌓인 요청에는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고 형님 같고 덜덜하게 참 힘하고 오셔서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참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닿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 시절에도 소탈함은 여전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먹는 라면 한 그릇, 경무에 지쳐 잠시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손녀의 엉덩이가 아플까 자전거에는 수건을 대줍니다. 비행 중에 기압차로 막힌 귀를 뚫는 모습은 꾸밈이 없습니다. 일단 진짜 서민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도 이분이실 것 같고 예. 우리들을 위한 단 한 분의 대통령,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단 한 분의 대통령이다. 예, 그렇게.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의 깜짝 방문. 갑자기 대통령을 안아올려 주위를 놀라게 했던 사병이 있었습니다. 다칠라. 다칠라 한마디로 기억하는 대통령이지만 4년 넘어 다시 만난 대통령은 영정 속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김준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갈 생각이었는데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마음이 진짜. 스스로 벗어던진 권위. 낮은 곳을 바라봤던 대통령이기에 국민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 때문인지 거리나 역, 시장 주변, 경로당 등 곳곳에서 자발적인 분향소가 마련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많이 애쓰셨는데 저렇게 원통하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인터넷으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원했던 대통령. 추모는 인터넷에서 더욱 뜨거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주류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에 대해서 여태까지 느꼈던 그런 감정, 그러한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마치 자신 주위에 죽은 사람 죽은 것처럼 그걸 굉장히 내면화하고 개인화한다. 국민들에게 노무현은 촛불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밝힌 촛불로 대통령을 지켜냈고 다시 촛불을 밝혀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죄송하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 어쩌면 저도 비겁하게 물러서 있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고, 그게 지금도 제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대통령님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을 잃은 슬픔은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5살 어린아이의 촛불마저 가로막은 경찰. 왜 불법이냐고, 표를 들고 가는 게. 그것은 제가 지금 법률적인 것을 선생님 아시는. 아니, 법률적인 거를 설명도 못하면서 불법이라고 말하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왜 하다가 잘라 초하다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민. 왜 꺼야 되냐고요? 광장의 추모를 원한 시민들은 이를 막아낸 경찰과 끝내 충돌했습니다. 이 스팸 속에서 국민들이 뭐 데모를 하겠어요. 단지 할 수 있는 저항은 촛불밖에 없는데 촛불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면 뭐 이 사람들이 뭐 막말로 뭐 데모하려고 뭐 폭도들도 아닌데 이건 좀 너무 좀 심하죠. 광장은 결국 마지막 날에서야 열려 노란 바다를 이뤘습니다. 이 놀라운 추모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이기도 하지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 내지는 좌절감이 그대로 표현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편안함을 마다하고 가슴이 시키는 가시밭길을 걸었던 바보 정치인. 살아생전 유난히 많은 눈물을 보였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바보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소탈한 기억과 못다한 꿈을 남기고 눈물 속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 인생을 걸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넘고자 했던 기득권의 장벽이 너무 높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나보내고서야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꿈꾼 세상, 그 도전과 실현을 되돌아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이걸거리는 눈빛으로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오순도순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서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큰 벽 하나만 넘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의 권력도 통째로 버릴 수 있다는 그의 발언들.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상당수 지지자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던 이들의 상징으로 남은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끝내 자신을 버려달라고도 했습니다. 벼랑에 몸을 던지기까지 그가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꿈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았고 그는 즐겁게 이들을 맞았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쳐다보고 저만 다 쳐다본대요. 개그를 잘하니까. 그래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연기가 부족한 거는 모르고 자기 보고 웃지 않는다고 삐졌어요. 대통령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인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그 특유의 농담과 유머였지만 재임 당시 그가 추진했던 가치와 정책, 또 그 진정성을 몰라줬던 데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진하게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을 기치로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던 세상을 향한 도전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열린우리당 창당.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야당의 사과 요구가 빗발쳤지만 노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감수했습니다. 국회 결정에 반발한 민심은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2년보다 민생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민심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그 단순한 당이 아니라 그 정치의 분열, 지역 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또 노선과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승부수로 꺼내든 대연정 카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외면과 여당 내의 반발로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그 차질이 하나 생겼죠.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도 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줄 거야? 말하자면 배착이 생긴 것이죠. 지역주의를 끝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은 그렇게 정치적 실험으로 끝났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는 그의 평생의 화두였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상고 출신의 인권 변호사, 6월 항쟁투사, 50 청문회 스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0년 3당 합당을 거부한 뒤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지역주의의 거대한 장벽에 맞서 싸우다 매번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서울이 아닌 부산 출마를 고집하며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집과 열정은 바보 노무현을 낳았고 노사모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02년 대선에서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원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그는 훗날 바보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차별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또 하나의 가치, 탈권위주의는 노무현 정치를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몇 달에 새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들어서도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 손님들. 탈권위는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정 분리로 대표되듯 이전까지 존재했던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 권력기관의 중립화도 추진했습니다. 임기 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에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만나 직접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최근 비리 의혹 등으로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이끈 점은 보수학자들도 쓰름없이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폐단이었던 정경유착, 특히 재벌그룹과의 정경유착에서 매우 자유로운 정치인이었고 그런 점에서 평가받을 만합니다. 분단 이후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은 첫 대통령.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화해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노 전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던지며 상황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추진 정책이 반대에 직면하면 결코 애둘러 가지 않았고 그래서 격렬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면 돌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장담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입니다. 한미 FTA 타결과 주가 2천 돌파 등은 집값 파동에 묻혔습니다. 저를 아무도 서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참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권위를 벗어던진 그의 솔직한 말은 표현 그 자체로 논란을 일으킨 게 적지 않았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평생 비주류로 살아온 정치인이 주류와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자신의 화법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뒤늦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승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다. 이 점을 인정을 하죠.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국민들과 직접 함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물러난 뒤에도 소통의 창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에 대한 접근이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어쨌든 이 국민들과의 좀 허심탄회한 이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은 여야, 정치권, 정당들을 막론하고 좀 필요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하마을에서의 생활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한 주민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격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고향에 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지 이제. 이 정도로 그 나무 원래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말을 하마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감나무가 죽은 마을. 노 전 대통령은 생태농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자고도 제안했고 첫 수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따주러 와야 되고 문 닫아주러 와야 될까. 우리 지가 문을 닫고 못 들어가는 모양이지. 근데 그거는 안 돼. 교대하면 돼. 하루에 논에 2번 다 놓고 농사 지으려고. 논두렁을 달리는 그의 모습은 주민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모습이 됐습니다. 맞아, 글로 달아요. 일하고 한 대 딱 피는 게 재미인데 카메라가 계속 따라오니까 담배를 필 수가 있네.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원로보다 친근한 이웃으로 한 명의 시민이고자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아주 행복합니다. 좀 일이 좀 벅차고 조금 힘든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뭐 아주 행복하죠. 봉하마을에서의 삶이 행복했다던 노 전 대통령. 하지만 그 행복하다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마저 끝내 접어야 했습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들은 정작 세상을 떠난 뒤에야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의 조짐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에 대한 그리움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힘든 길로만 걸어온 바보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그의 꿈은 미완으로 남았고 그 과제는 이제 남겨진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